안녕하세요. 역사 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신무기들과 미국의 참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참전은 프랑스 본토에서 고착화되어 가던 전황을 독일 본토까지 밀어붙이며 독일을 수세에 몰리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와중에 러시아가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어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왜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독일과 맺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몰락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왜 갑자기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게 된 것일까요? 사실 러시아 내에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뭐라 부르냐?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의 조짐은 19세기 러시아의 산업화가 시작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 즉 인민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이상 낙원을 꿈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실현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짜르이자 농노 해방으로 러시아의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던 짜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살이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입헌 군주제로 가는 과정을 다시 전제 군주정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악효과만 가져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1905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식량도 없어 굶어 죽어가던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짜르가 머물고 있던 겨울 궁전으로 가 짜르여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라는 일종의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시위에서 시위대들은 짜르의 찬송가를 부르면 짜르를 마치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짜르의 근위대가 유혈 진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짜르는 어쩔 수 없이 두마라는 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만 의회지 실상은 짜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일종의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독일에게 연패하며 장병들도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1917년 2월 빵 평화 차르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러시아 군부는 피해 일요일 사건 때처럼 이 사태를 유혈 진압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장병들이 오히려 시위대와 합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차르 정권은 붕괴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시정부라는 놈들도 전쟁을 계속하고 평화를 계속해서 밀어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1917년 10월 당시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전쟁 중단,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결국 혁명이 되어 러시아 임시정부를 붕괴시키게 되고 러시아 임시정부는 해체되게 됩니다. 이 해체된 임시정부를 일으켜 세우고 레닌은 당시 평이었던 소비에트를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버리면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기득권 세력들이
백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백군을 누가 또 도와줬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사회주의가 퍼지기를 꺼려했던 국가들이 이 백군을 돕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서 소비에트의 레닌은 붉은 군대, 즉 적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적군 내에 기존의 러시아 제국 출신 장교들을 대거 등용하게 되고 결국 혁명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제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라는 새로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붉은 군대에 러시아 제국 출신 장교들이 대거 등용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는 나중에 러시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제가 아까 독일 제국이 숯에 몰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1918년 10월 24일 독일 제국의 킬 군항에 출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킬 군항이 독일 제국 후방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정을 한다는 것은 독일 제국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수병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에 기존의 평화를 요구하고 있던 시민들이 합세하여 혁명이 되고 결국 당시 카이저,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며 퇴위되었고 이거에 합세하여 당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혁명이 일어나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세계 제1차 대전은 종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한 독일 제국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독일 최초의 의회제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생기자마자 독일 민족 역사상 최악의 굴욕을 치르게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 조약을 치러야 됩니다. 그 평화 조약의 이름이 뭐냐?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 베르사유,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맞습니다. 여기 즉 장소를 누가 정했느냐? 프랑스가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네, 만약에 독일의 통일 일부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베르사유 궁전은 독일 제국의 선포식이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즉 프랑스는 여기서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기로 한 것이죠. 심지어 날짜도 진짜 대박입니다. 날짜는 1919년 1월 18일이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이 치러졌습니다. 진짜 완전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프랑스는. 이해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나라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프랑스. 독일한테 당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1871년부터 지금까지 당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막대한 양의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고 군대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로 잘 알고 있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만든 14개조 평화 원칙에 의거 국제연맹을 설립하고 독일에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고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고 식민지만 독립시켜주면 식민지만 좀 독립시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은 참고로 여기 가운데 중간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베르사유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베르사유 조약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영토, 군사, 경제였는데요. 우선 영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식민지 당연히 독립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1871년 당시에 프랑스로부터 얻었던 알자스 로렌 지방도 프랑스에 다시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일단 육군, 해군을 합쳐서 10만 이하로 둬야 됐습니다. 10만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기 여기서 말하는 중화기는 기관총입니다. 전차, 항공기는 단 한 대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실 이 경제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독일의 1320억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1320억 마르크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그 당시 독일 1년 예산의 2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즉 독일이 이 전쟁 배상금을 다 내려면 20년 동안 국가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전쟁 배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놓고 20년 있다 그걸 다 내야 된다. 그런 거였죠. 근데 이것도 마르크화 기준이 아닙니다. 금을 기준으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돈다발로 블럭놀이를 하고 꼭 그러게 되었죠. 과거의 독일 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독일 국민들은 허덕이고 있고 정치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영광은 어디 갔는가? 이때 한 사나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Now it's time to address the balance of my new flock. Thanks to you, comrade, our left hand is strong. But as you once said, our right hand now needs strengthening. Come in. Don't be shy. Come, come. My shepherd. This young man will come to rival your position in this world, my friend. It is an honor, Comrade Lenin. And your name? Adolf Hitler.